미국 측의 사정으로 석방이 연기됐던 한국인들을 태워올 전세기가 현지 시각 11일 정오 애틀랜타를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수갑 없는 출국과 재입국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부금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부회장이 도주 55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어제 경기 파주시의 한 포병부대에서 모이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병 10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애초 오늘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사정으로 지연됐죠. 석방 소식만을 기다리던 근로자들은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요. 석방과 귀국 관련 새로운 일정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애틀랜타 공항을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구체적인 귀국 일정이 나왔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될 전망인데요. 곧바로 버스를 타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이미 애틀랜타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전세기 이륙 시각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정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1시쯤 근로자들을 태운 귀국 전세기가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 경우 15시간 안팎의 비행을 거쳐 내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초 우리 근로자들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사정으로 석방이 지연돼 귀국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는 출국을 요청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이민 당국의 법 집행 실무 관행이 충돌해 귀국 일정이 지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정이 결정된 건 다행이지만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미국 당국과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해당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구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준비해서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근로자들은 이민구치소에서 수갑을 풀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구금이 길어지면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기업이 투자한 현지 사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가장 먼저 인접 지역의 교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학생으로서 비자의 민감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한 면도 있고 주변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한 펜실베니아주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파견된 한국 인력이 크게 줄면서 교육 세미나조차 제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 만들라고 해놓고는 배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미국 애들 기술공들 데리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주권자조차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급기야 동네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스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림 같은 게 오면 확인해보고 지금 여기 왔다, 지금 저기 왔다 그러면 그쪽을 안 가려고 그러고.
교민 사회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구금되는 현실이 불안감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속하게 추방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민들은 자발적으로 외출까지 자제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 출장이나 파견을 앞둔 시민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준이 엄격해져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면 업무나 학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황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인터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저마다 서류를 꼭 진 채 긴장한 모습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뒤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거란 걱정 때문입니다.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는 하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못 돌아가니까 큰 문제가 되긴 합니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서 진행하는 업무나 학업에 당장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당하면 최소 석 달 뒤에야 면접일이 잡히기 때문에 미국 출장 자체도 그만큼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아도 조지아주처럼 체포될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 등은 거절률이 높은 탓에 그동안 전자여행 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있었는데 이번 단속으로 체포 위험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꾸준하게 있어 왔거든. 이걸 갑자기 잡아버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심사가 실제로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왜 비원비투를 받아서 미국에 가는지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좀 확실한 증거를 보려고 할 거고요. 대미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의 인력 파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전남 목포에서 체포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55일 만인데요.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소환에 2차례 불응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는 오는 15일까지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어제 오후 6시 14분쯤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잠적한 지 55일 만으로 밀항시도 관측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인치 절차를 거쳐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고 오늘 오전 10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가 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붙잡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특검팀은 2차례 소환에 불응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습니다.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거듭 회피해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과 도어 스태핑 철회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해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 비밀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을 MBN이 확보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각 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을 숨기기 위한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을 MBN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 윤 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통로는 대통령실 본관 정문과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 지하층과 연결되도록 설계됐고 통로 공사로 일부 다른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통로는 당초 계단이 설치돼 있던 공간이었지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통로로 출근했었다는 경호처 내부의 증언도 전해집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밀 통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왜 통로가 필요한지 캐물었습니다. 굳이 안 써도 될 4억의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각 출근 감축이 목적이라는 증언이 새로 나온 만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로 건설의 위법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예린 기자입니다.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이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핵심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특검 재량으로 90일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를 빼고 현행법대로 60일까지만 늘리기로 한 겁니다. 수사 인력도 수십 명이 아닌 10명 이내 증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검 종료 뒤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빼기로 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내란 재판 1심 중계는 의무가 아닌 조건부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과 경제를 비롯해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되도록 많이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진행된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입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내 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합니다.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으로 크게 경제와 정치 외교, 사회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국민 성장 펀드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이 집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러 밀착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구상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권 내에서 이견이 나왔던 이슈에 대한 언급도 주목됩니다. 검찰개혁의 수위와 속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이 대통령이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밖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기로 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어제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며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운을 뗐습니다. 협치는커녕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야당 대표의 비판에 민주당이 선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세게 쥐려고 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한 일을 왜 이재명 정부에 따지냐며 쑥과 마늘을 더 먹어야 하겠다고 비난했습니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어렵게 성사된 여야 대표회담의 훈풍이 제대로 불기도 전에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하면서 남은 정기국회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연설 말고 다른 일로 민주당의 집중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설 때 의석에서 한 발언 때문인데 정 대표는 치가 떨린다, 역대급 망언이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연설 도중 누군가 역대급 망언을 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제발 그랬으면 좋았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며 자수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한 유튜브 매체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민생 협의체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원내 사령탑이 이런 내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 표명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고 정 대표도 패륜적 망언에 치가 떨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송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예민하게 군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과잉 반응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송 원내대표는 말을 아낀 가운데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중재로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른바 망언 논란이 불거지며 자칫 전국이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조국혁신당을 수습하기 위해 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추대됐습니다. 조 원장이 예상보다 빨리 등판하면서 이젠 정치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을 결정합니다. 의원들은 이미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상황을 조 원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수습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조 원장의 복귀가 빨라졌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조 원장이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로 나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를 독립시키는 방안 등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은 조국 비대위 체제에 부정적입니다. 피해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뒤숭숭한 당 분위기 안정도 과제입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과 주요 당직자들이 잇따라 당을 떠났고 창당 멤버인 은우군 상임고문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조 원장이 위기 수습에 실패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경기 파주의 전방 포병부대에서 훈련 도중 발사음과 연기를 재현하기 위한 모이탄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실탄은 아니었지만 장병 10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포병부대에서 차량이 빠져나옵니다. 낮에 일어난 폭발 사고를 수습하는 관계자들은 늦은 밤에도 부대를 바삐 오갑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부대에서 K9 자주포 모의 사격 훈련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던 부사관 2명이 팔과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고 다른 8명은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폭발효과 묘사탄으로도 불리는 모이탄이 훈련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이탄은 폭발하면 실제 사격과 비슷한 연기와 폭음을 내 자주포 사격 절차를 익히는 훈련에 사용됩니다. 성인 손가락 길이의 모이탄엔 한 발에 3g씩 폭약이 충전돼 있는데 모두 24발이 자주포 포구에 장착됩니다. 사고 당시 몇 발이나 터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이 해당 모이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모이탄은 상부 마개로 물이 스며들거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폭발할 수 있다며 한때 사용 중지 지시도 내려진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모이탄 보관이나 취급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제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며 길을 걷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차량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이 갑자기 다시 후진합니다. 잠시 뒤 가방을 메고 길을 걷던 어린이가 차량 쪽으로 다가가고 고개를 숙여 운전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제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학생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장소는 초등학교에서 170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학교 시간대라 근처를 지나는 초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걸어서 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학교 앞에서 체육관 가는 차가 스쿨버스 같이 그냥 해서 싣고 가는 애들도 있고. 피해 학생이 차량 형태 등을 기억해 직접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서 30대 남성을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 신고 과정 중에 조그만 차량이라는 그런 특징만 설명을 좀 해줘서 그거에 수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초등학생을 추행해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400m나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흰색 SUV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도주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입니다. 골목길에 들어서고 주차된 트럭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급히 후진을 시도합니다. 이때 경찰관 2명이 다가가 운전자를 붙잡으려 하지만 차량은 또다시 도주합니다.
급기야 차를 멈춰 세우려는 경찰관을 매단 채 내달립니다. 이 차를 놓치면 못 잡겠다 싶어서 그 차에 올라탄 상태로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관을 매단 채 400m를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SUV는 아산 도심에서 5분 동안 2km 넘게 경찰과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는 결국 체포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삼성가 4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오늘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할 경우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고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영을 자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이재용 회장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씨가 임관하면 최태원 SK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의 군 후배가 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재벌을 떠나 시민권까지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 등 책임 있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직원과 중국인 관광객이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중국 SNS에서 확산돼 논란입니다. 영상을 올린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인 직원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살 배기 딸까지 위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문을 안 주문 내가 진짜 영어를 저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因为我用韩语骂他，我说你先口回来我女儿。 해당 카페 측은 음료를 주문해달라고 안냈을 뿐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어로 욕설을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영상을 본 다수의 중국 누리꾼들조차 주문은 해야 된다, 매장에 사진만 찍으러 갔나, 국적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등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자 다급해진 한 어머니가 순찰차를 타고 도로를 살피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SUV 차량에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요. 품에는 고열로 의식을 잃은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아이를 태운 순찰차는 출근길로 정체된 도로를 뚫기 시작하고 사이렌 소리를 들은 차량들 역시 한마음으로 길을 터주면서 병원까지 평소 8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단 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내가 다 감사하다,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믿음직스럽다라는 반응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너무 다급하고 눈물이 나는데 정말 감사했다라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는데요. 무사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아이와 함께 지구대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4년여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정책 완화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분위기가 좋은 우리 주식시장으로 돌아올까요?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국내 주식장의 매력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3,119에서 3,227 사이를 오가는 답보 상태, 박스피입니다. 어제 3,300선을 넘어서면서 박스피를 살짝 벗어난 상태인 겁니다. 또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하반기에도 미국 주식으로 대거 넘어간 상황입니다. 10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넘는 돈이 미국 장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AI 기술이 뛰어난 미국 기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서학개미가 돌아오려면 국내 기업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란 분석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AI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주도로 만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1%를 밑도는 상황.
단기간 상승에 그치지 않고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려면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4조 7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넘게 불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627 가계대출 규제 시행 전에 이뤄진 주택거래에 대한 대출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3,500여 가구 규모로 공급되는데 자격 검증을 마치면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가운데 내야 하는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낸 이들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총 147만 명이고 액수는 1,985억 원에 이르는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세계지식포럼 둘째 날 K뷰티의 신흥 강자로 꼽히는 구다이 글로벌의 천주혁 대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천 대표가 말한 구다이 글로벌의 시작과 최종 목표 함께 들어보시죠. 신용수 기자입니다. 2015년 매출 4억 5천만 원에서 10년 만인 올해 무려 1조 7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 전통의 대기업을 제치고 K뷰티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구다이 글로벌의 천주혁 대표가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대표 브랜드 선크림이 미 아마존 1위를 기록하는 등 독보적 위치에 올라 있지만 그 시작은 단칸방 사무실이었다고 천 대표는 회상했습니다. 초기 한 5년에서 7년의 기간, 그 담금질을 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비결은 조선미녀 인수를 시작으로 티르티르, 스킨푸드 등 공격적인 M&A와 일찍부터 미국 시장을 공략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천 대표는 앞으로 화장품 수출 1위인 유럽 시장도 넘고 글로벌 뷰티 산업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화장품 수출의 한 대략적으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면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대기업인 로레알의 최소한 70% 정도 되는 기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천 대표는 기업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최종 목표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어제 세계지식포럼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음식 문화 교류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To benchmarking the Korean the way of creating this enormous culture to adopt for the Thailand. 포럼 마지막 날인 오늘은 글로벌 통상 질서를 둘러싼 도전과 한미 협력의 새 모델에 대한 석학들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무속인들이 무단으로 조성한 굿당이 아직도 깊은 산속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대대적으로 이런 불법 건축물 철거에 나섰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불암산입니다.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불암산 중턱 곳곳엔 가건물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수백 년 된 대형 바위 아래 거주 공간을 만들어 자연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모두 무속인들이 무단으로 점거해 사용하는 굿당입니다. 대낮에도 꽹가리를 치며 무속 행위가 벌어집니다. 주변엔 LPG 가스통이 놓여 있고 자동차용 배터리도 눈에 띕니다.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인근 주민들은 산불이 마을을 집어삼키진 않을까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23년도 4월 내에 큰 불이 나서 그 헬기까지 동원되는 그 산불이었었어요. 주민들은 불안하고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구슬할 적에는 촛불 이런 것들이 그냥 상제돼 있었어요. 남양주시가 무속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55곳의 불법 건축물 철거에 나섰습니다. 공공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민선 8기에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갈 수 있는 불법 시설이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사직생의 각오로 금년 가을 안에 다. 남양주시는 공무원과 소방, 경찰 인력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불법 건축물을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평화롭던 낮 시간 미용실에 느닷없이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아찔했던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페루의 한 미용실에 뜻밖의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주차하던 차량이 갑자기 유리창을 뚫고 돌진한 건데요. 순식간에 미용실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님 2명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혀 무릎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미용실 앞에 주차하려다 차량 통제력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을 직원과 손님 모두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대 소녀가 70대 할머니가 돼서야 그 한을 풀었는데 최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던 검찰과 달리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가 다소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고서야 얼굴에 미소를 보입니다. 무려 61년 만에 한을 풀게 된 최 씨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씁쓸한 생각도 들고. 1964년 당시 18살이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보다 되레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미투 운동의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최 씨의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혀를 깨문 것도 정당방위가 인정돼 상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61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재심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상태에서 내려진 만큼 사실상 확정 판결이나 다름없습니다. 최 씨 변호인단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2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7도 등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시작되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0mm 이상,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0.1도, 대구 19.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전과 창원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